이런 무형자산에 부여가 되는 NFT가 적용이 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업사이드는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어렵게 된 거죠. 주가는 엄청나게 이제 뛰는 거가 되었고 메타버스랑 또 연결이 돼서 게임도 그렇고 기대감들이 좀 미리 선 반영이 돼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엔터주 시장을 보게 되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하이브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하이브는 이 BTS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을 해왔죠. 이런 게 좀 내년에도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하이브는 작년 10월 15일에 IPO를 한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엔터 본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위시한 엔터계에서 일단 플랫폼 비즈니스를 좀 확장시키는데 새로운 수익 모델을 좀 제시하는 역할을 했고요. 뭐 플랫폼 비즈니스가 클 수 있었던 단연의 이유는 BTS라는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이제 온라인 쪽으로 기존의 이제 엔터사들이 오프라인 공연이나 앨범 판매에서 수익을 거두는 것에 넘어서서 좀 더 이런 수익원 창출을 다각화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뭐 하이브의 성장성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뭐 BTS 같은 IP 확보와 더불어서 이제 본업과 더불어 이 본업 IP를 기반으로 아티스트 IP를 기반으로 간접 매출이나 뭐 이런 NFT나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익 사이클이 확장되는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본업과 부업으로 약간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업이 BTS라면 좀 부업이 플랫폼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됐거든요. 본업, 부업을 나누기보다는 본업 자체예요. 엔터 자체가. 그래서 사람의 IP 그리고 무형자산을 활용해서 기존의 음악만 만들었다면 그 BTS라는 예를 들자면 그런 하나의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엔터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웹툰이나 게임이나 뭐 미디어 콘텐츠까지도 영역을 이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한 이제 IP 하나로 이제 여러 사업 모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완화가 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이나 코로나가 계속해서 엔터 쪽에는 좀 위협이 되고 있죠.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코로나든 위드 코로나든 엔터는 수혜 산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 기존의 이제 플랫폼이나 온라인 쪽에서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수익화 모델을 코로나를 기점으로 좀 확대가 되었고 이쪽으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를 발판으로 어떻게 보면 엔터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저변을 높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미크론에 의해서 아쉬운 점은 오프라인 콘서트가 지금 12월 연말 기점으로 서서히 이제 엔터 관련 산업들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재개하거나 이제 팬미팅을 재개하는 시점인데 이러한 것들이 좀 지연될 수 있겠지만 뭐 이게 딱히 위기다라고 보기에는 코로나가 지난 2년 동안 너무 지속이 되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 사사는 뭐 견조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나왔다고 해서 뭐 엔터 산업이 뭐 전반적으로 빠지고 더 안 좋아지고 하는 것들은 좀 우려를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IP를 활용으로 한 다양한 이 플랫폼이나 게임 콘텐츠 이쪽으로 좀 저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BTS는 자기들만의 이 세계관을 구축해왔다, 이런 게 좀 성공을 거두는데 일조했다라는 팬들의 얘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네이버 웹툰에서 그 화양연화라는 이 방탄소년단의 웹툰을 봤던 적이 있는데,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가 지금 BTS가 어떤 거를 좀 보유하고 있는지.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여기는 일단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회사가 아니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데뷔하는 아이돌들이나 이제 뭐 그런 케이팝 아티스트들을 보면 세계관을 내세우고 그 안에 일단 스토리를 담는 것들을 이제 주력으로 해서 데뷔를 하거나 앨범을 발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세계관의 시초가 사실은 BTS가 처음인 거고 이게 보시면 이제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앨범이 하나의 서사, 드라마 처럼 일단 성장기가 이어져 나오는 스토리를 좀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팬덤층이 뭐 처음부터 팬이 아니더라도 뭐 다이너마이트 때 뭐 들어왔던 팬덤이더라도 이제 과거에 이제 앨범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저희가 드라마를 보는데 중간부터 봤는데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그럼 1편부터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TS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약간 다른 아티스트와 다르게 좀 차별화된 점이
팬덤층이 중간에 팬덤층이 생겨도 이제 과거의 구보 앨범과 신보 앨범이 이제 같이 누적해서 판매가 되는 사이클을 이제 구축을 해낸 거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팬덤들이 좀 더 공고하고 그 안에 있는 스토리를 좀 공유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반짝하는 아이돌이 아니라 일단 스토리와 성장을 좀 같이 이제 팬덤을 같이 구축해 나가는, 서로 막 소통과 교류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해 나가면서 팬덤층이 좀 공고히 오래 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노린 것 같고요. 네. 타사 아티스트 데뷔하는 것들도 보면 그렇고, 기본적으로 뭔가 세계관이 있어야지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쟤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야 약간 이제 들여다보게 되고, 아, 얘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뭐 다음 얘기는 뭘 할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다음 앨범도 이제 기다려지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저희 구독자님들께는 이 세계관이라는 컨셉이 약간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좀 명쾌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세계관을 구축을 해놓고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따라서 앨범들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앨범이 대박이 나도 팬들 입장에서는 옛날 앨범들이 옛날 얘기가 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 게임이나 웹툰 이런 쪽으로 저변을 확대해서 그쪽으로 유입되는 사람들도 이 그쵸. 음악을 듣고 그쵸. 이런 시너지가 좀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본적으로 엔터의 본업은 음악이거든요. 아무리 뭐 다른 사업으로 저변을 넓힌다는 그 전제는 그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그만큼 다른 쪽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일단 그 본업 자체에서 팬덤이 공고하고 거기서 수익이 난다는 게 기본 바탕이 돼야 다른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어떤 아티스트, 뭐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인기 없는 아티스트 IP를 가지고 웹툰을 만든다는데 그걸 누가 보겠으며, 사실 그걸 소재로 해서 MD 굿즈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상품이 팔리진 않잖아요. 그 엔터의 본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음악이고 뭐 이런 쪽에서 인기를 누리고 그 본업에서 굉장히 좀 성공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저변을 시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BTS가 큰 성공을 거둔 만큼 사람들이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내년에 BTS가 좀 군대에 갈 예정이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하이브가 좀 BTS에 대한 의존도가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군대는 당연히 가야 되는 이슈인 건 맞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간다 안 간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멤버 7명 중에 가장 먼저 군입대 나이에 이제 대상이 되는 멤버는 진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 이제 바뀌는 해 말에 이제 뭐 예정대로 가야 된다면 군입대 예정이 되어 있고, 사실상 뭐 BTS 같은 경우가 하이브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임에는 맞고, 그리고 매출이나 뭐 실적을 견인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BTS 이외에 다른 보이그룹도 한 4팀 정도 더 있고요. 뭐 세븐틴이나 뭐 TXT나 엔하이픈이나 뭐 모두 다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뭐 BTS에만 의존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아티스트를 붙여놔도 비교하기엔 너무 절대적으로 좀 커져버린 아티스트라서 그거를 좀 지적해서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불성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이그룹이 걸그룹보다는 수익성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5팀 정도가 모두 보이그룹이고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해서 걸그룹이 2팀 정도 이제 데뷔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이그룹 플러스에 더해서 이제 걸그룹까지 포트를 좀 다변화하는 쪽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BTS가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공백기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뭐 앨범 작업을 뭐 해놓는다든지 뭐 간 다음에 이제 앨범을 공개하는 방향도 있겠고, 뭐 SM의 엑소나 뭐 이런 군대를 간 기존에 좀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보면 이제 바로 입대 전에 앨범을 발매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 앨범이 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뭐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겠고, 가기 전까지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완전체로서 이제 콘서트를 보는 거는 또 아마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이연된 수요랑 뭐 이런 것들 더해지면 사실 직관적 매출, 오프라인 콘서트 그리고 뭐 위버스나 이런 쪽 통해서 나오는 매출까지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 그러면 이게 그 세븐틴이나 이런 다른 가수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저희 구독자님들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세븐틴이나 TXT와 같은 보이그룹이 하이브 매출에서 좀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나요? 그렇게 퍼센트로 이렇게 단순히 좀 정량화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거의 뭐 이렇게 뭐 앨범 판매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뭐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게 아티스트가 동시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 뭐 그렇게 하면은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뭐 BTS가 활동할 때 세븐틴은 좀 앨범 발매를 쉴 수도 있고 세븐틴이 활동할 때는 BTS가 쉴 수도 있고 하지만 BTS는 쉬어도 뭐 위버스에서 발생하는 간접 매출은 또 어디 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BTS가 몇 프로, 뭐 세븐틴이 몇 프로 이렇게 단순히 좀 정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위버스라는 게 뭔가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님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이브가 만든 일종의 팬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통합을 하기도 했죠. 이 브이라이브와 위버스가 좀 어떤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인수를 하긴 했고요. 4월 달에 인수를 했고 내년 상반기에 통합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합병을 하고 어떤 사업을 꾸려 나가겠다라고 디테일한 사안은 아직 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지난달에 이제 11월에 이제 방시혁 대표가 의장이 나와서 이제 발표한 사항으로는 네이버 브이라이브의 그런 영상적인 그런 동영상의 기능과 그리고 위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2D적인 요소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접목을 해서 좀 더 3D적인 이런 입체적인 동영상이라든지 영상 베이스로 이제 이런 플랫폼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것들은 내년 2분기쯤 구체적으로 이제 통합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시킨 다음에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이버 브이라이브의 강점이 이런 영상이나 컨텐츠 쪽 그리고 위버스에서 제공하는 뭐 아티스트나 팬과의 커뮤니티 플랫폼들이 이제 더해져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아직은 어떻게 꾸려나갈지 모르겠어요. 뭐 회사에서 뭐 밝힌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아닐까. 뭐 인스타 같은 경우 하면 뭐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영상적인 것들을 좀 가미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아무래도 팬들 입장에서는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을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게 저희 사실 구독자층이 대부분 40대에서 50대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를 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위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 방탄을 포함해서 블랙핑크 이런 아티스트가 소속이 돼서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글을 올리면서 이제 그 팬덤과 좀 소통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브이라이브라는 것은 이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영상을 좀 올려서 그것들을 보고 있는 유튜브나 인스타 라이브 방송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근데 그런 두 기능이 이제 최근에 통합을 할 거라는 발표가 됐다는 내용이었고요. 최근에 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이 하이브가 두나무와 손을 잡았죠. 이 요즘 가장 핫한 NFT 플랫폼 사업을 한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떤 개념인지 살짝만 설명 가능하신가요? NFT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 이게 팬덤 경제랑 좀 접목이 되면서 쉽게 말해서 NFT는 1년의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술품이나 그리고 명품 기업들, 그러니까 뭐 이거 시리얼 넘버가 있잖아요. 고유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희소성인 넘버를 부여를 해서 이 NFT의 시리얼 넘버를 따라가면 명품 같은 경우는 이거의 제조 과정이나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히스토리컬리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쪽으로 활용을 하고 미술품 같은 경우는 그 시리얼 넘버를 부여를 받으면 이게 진품이라는 것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고유의 희소성을 좀 부여하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좀 식별하는 것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엔터에 그럼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이건데 쉽게 예를 들면 MD나 굿즈 같은 것들 뭐 한정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한정판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뭐 구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딱 희소성이 뭐 100개 한정, 뭐 10개 한정 찍어내면 이제 뭐 갖고 싶은 수요나 욕망층은 굉장히 많은데 뭐 그거를 이제 자산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취득을 하면 나중에 뭐 리셀을 하든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뭐 활용하는 뭐 다른 복제품이 나와도 이제 진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리얼의 진짜 소유권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자산화할 수 있고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팬 인더스트리랑 이제 결합이 되면서 NFT 비즈니스를 적용한 뭐 이쪽으로 좀 커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한대거든요. 뭐 MD 굿즈에 할 수도 있고, 뭐 아티스트 앨범에도 할 수가 있고, 뭐 그들이 뭐 찍어내는 뭐 화보나 아니면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다 부여를 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뭐 자산처럼 좀 거래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치면 이런 무형자산에 부여가 되는 NFT가 적용이 되면 사실상 이게 수익을 할 수 있는 그 업사이드는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숫자적으로 이제 논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주가는 엄청나게 이제 뛰는 거가 되었고, 네, 뭐 그런 메타버스랑 또 연결이 돼서 뭐 이런 쪽으로 게임도 그렇고 무형자산에 대한 뭐랄까 그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이제 자산화를 시킨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미리 선 반영이 돼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개념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사진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게 무한적으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짜리 사진이나 이렇게 가치를 매기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근데 이 NFT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딱 단 하나의 디지털 사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진을 나만 갖고 있었을 때 이것에 대한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것을 뭐 팬덤 경제에 활용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됐을 때 감히 밸류에이션이 어려울 정도로 성장성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자산의 가치들이 뭐 무한대로 생겨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성장주는 밸류에이션이 좀 약간 무의미한 게 아닌가.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지, 어떻게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뭐 저도 주변에 이런 그 팬덤에 속해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돌은 콘서트나 이런 거 갈 때도 이 팬클럽 회원증 이런 게 없으면은 갈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건 아티스트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근데 그건 있어요.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LA 콘서트를 4번 진행을 했는데, 티켓 세일즈를 열 때 이제 아미 VIP 대상으로 먼저 창고 티켓이 배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프리세일 전에 아미 회원인 사람들한테만 또 티켓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남은 티켓이 일반인들한테 열리는데, 사실 그게 일반인들한테 오기 전에 이미 다 판매가 되고, 그렇죠. 네, 뭐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랜덤으로 이제 뽑혀야지만 갈 수가 있는 거라서, 네, 아마도 말씀하신 거는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버스라는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도 그냥 손쉽게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볼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근데 또 뭐 진짜 아미한테만 제공되는 컨텐츠가 따로 있어요. 팬클럽을 가입을 해야지만 이런 컨텐츠를 볼 수 있다 이러면, 진짜 뭐 BTS의 팬이다 이러면 이제 1년치 뭐 회원 가입을 하고 이제 그 컨텐츠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NFT랑은 비교를 하긴 그렇지만, 이제 뭐 아미한테만 준 특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수익화를 시키는 것 같고, NFT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손에 잡히지 않는 거니까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게 갑자기 엔터 쪽에 접목이 돼서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그냥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 막 요즘에 뭐 코로나 돼서 더 심해졌지만 막 명품 매장 앞에서 줄 서 있고 더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리미티드나 약간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한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욕구를 좀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아티스트의 소장품이나 아티스트와 관련된 제품이나 뭐 이런 컨텐츠를 나만이 내 것으로 온전히 소유를 할 수 있다.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과감히 투자를 하고 돈을 쓰고 뭐 이런 것들에, 네, 팬덤이 이제 경제가 사실 돈을 되게 쓰는 건 많거든요. 뭐 말하면 상위 3% 팬들이 대부분 매출의 95%를 일으켜요. 근데 사실 오프라인 콘서트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돈을 쓰고 이제 덕질을 소위 말해서 하고 싶은데, 이런 즐길 만한 컨텐츠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뭐 그래봐야 뭐 미디어 쪽 좀 뭐 돈 내고 보는 거, 아니면 MD 굿즈 사는 거, 아니면 콘서트 가는 건데 콘서트 막혔으니까 앨범이
앨범이 또 이례적으로 엄청 팔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막 CD 플레이를 듣진 않잖아요. 사실 다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를 듣지만 그 앨범을 사는 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또 MD 굿즈 때문에 또 앨범을 사재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속해서 컨텐츠 그리고 제품, 아티스트 IP와 관련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 신발 시장이 또 맞아요. 약간 생각이 네. 나거든요. 그 크림이나 네, 이런 데서 보면 네, 리셀을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NFT로 이렇게 일련 번호가 찍혀 있는 디지털 자산을 팬이 확보했을 경우 이것을 판매했을 때 수익을 또 올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뭐 그건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니면 뭐 그거로부터 뭐 파생되는 거에서 또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고 그쵸. 네, 저도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구상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통해서 또 자산을 증식하거나 아니면 거래되는 것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또 네,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의 또 하나의 플랫폼이 또 생기고 이게 또 소속사뿐만이 아니라 그 팬들한테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또 이런 플랫폼이 또 하나의 플랫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가 가고 전통적으로 돈을 버는 게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티스트가 콘서트하고 앨범 판매 이거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오프라인 콘서트를 온라인 콘서트로 대체하기 위해서 VR, AR 기술이 또 발달한 거고 관련된 컨텐츠 뭐 그런 기술주들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빠르게 뭐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는 하이브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처음에는 되게 생소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아 뭐 그냥 과거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애기들 팬들의 막 그런 것들 이용해서 뭐 애기들 코 묻은 돈을 용돈을 뭐 하냐 근데 용돈이나 코 묻은 돈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 매출의 거의 60%까지가 거의 간접 매출이라고 하거든요. 직접 매출이 이제 아티스트 활동을 해서 버는 매출을 직접 매출이라고 해요. 콘서트나 앨범. 간접 매출은 아티스트의 이런 IP를 기반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매출. 그러니까 위버스에 올려놓은 뭐 쉽게 말해서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것처럼 위버스의 미디어 컨텐츠 몇 편 구매하고 뭐 관련된 MD 굿즈 판매하는 거 이것들은 아티스트가 활동을 안 해도 그냥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 사고 하면 매출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플랫폼이란 게 형성이 되었고 이제 의구심을 갖던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엔터 업계도 그렇고 저 여의도 기관도 그렇고 뭐 이게 뭐 되겠냐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플랫폼이라는 산업으로 이제 성장이 되어 버렸고 그걸 하나의 업황으로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쪽이 또 커져가는 와중에 이제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것들이 이런 무형자산과 좀 결합을 하면서 뭔가 좀 실체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주식도 사실은 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한 주당 가격을 의미를 부여하고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듯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주식 시장이랑도 또 NFT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또 닮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시작인 거니까 네. 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렇죠. 아, 이게 코로나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엔터 업계에는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또 하나의 발판이 되어버린 셈이 됐네요. 뭐 약간 다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됐던 것 같고 이렇게 위메이드에서 뭐 미르포 글로벌 게임 나왔던 것도 보니까 뭐 게임에서 번 아이템을 이렇게 NFT화해서 뭐 이거를 그쪽 코인 거래소 통해서 팔고 돈을 벌고 할 수가 있던데 뭐 그렇게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뭐 그래서 뭐 하이브 코인이다 뭐다 뭐 이런 네. 것도 얘가 나왔지만 구체화된 그쵸. 거는 전혀 없고 근데 하지만 추후에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하이브 자체가 뭐 엔터 음악에서 출발했지만 이번 11월에 발표한 거에서 보면 이 엔터 음악 본업을 베이스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BTS라는 IP 그리고 각 그냥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웹툰이나 웹소설을 만들었고요.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공개를 합니다. 뭐 BTS가 주제인 거, 세븐틴이 주제인 거, 그리고 걸그룹을 소재로 한 이런 웹툰 웹소설이 다 공개가 될 예정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또 드라마나 미디어로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영화를.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드라마나 영화 소재가 되는 게 대부분 웹툰 웹소설 원작으로 많이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영상 콘텐츠까지도 사업 영역을 좀 확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게임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지금 BTS IP를 활용한 BTS 멤버들이 직접 참여해서 게임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종국에는 이런 음악뿐만이 넘어서서 이제 드라마, 영상, 뭐 컨텐츠, 웹툰, 웹소설, 게임까지 다 아우르는 약간 종합 컨텐츠사로 좀 거듭나는 게 약간 하이브의 중장기적인 그림이고, 그게 시작되는 해가 올해가 넘어가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BTS로 유명한 하이브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봤는데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